부동산에 갈 때 약간 없어 보이면 안 된다든지 뭔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행동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으신 소장님도 누군가의 엄마일 거고 누군가의 아빠일 거예요. 누군가의 삼촌일 거고 누군가의 이모일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진실성,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나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조금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희귀 질환이 있는데, 그 희귀 질환 뭐 때문이기도 하고 덕분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이제 희귀 질환 때문에 그 실비 보험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사람한테 굳이 가입을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비가 조금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이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고, 조금 이제 왜소하다 보니까 외형상 조금 더 이제 약간 남자들의 세계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약간 그 동물의 왕국,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진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 수단이 뛰어나든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공부로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뜬 게 부동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간절함? 그런 약간 저의 결핍이 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러면은 이 부동산 투자를 성공한 사람이 뭐 누군가가 있어야 내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가족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 보조 실장님을 하시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걸 오랫동안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는 그 중개 자체가 일이고 투자랑 이런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지 않나요? 근데 중개라는 게 결국에 이제 고객의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한 행위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집을 구해다 주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그 집을 구매한다는 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전제하에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오는 이제 고객 손님들은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고, 그러면 그게 중개를 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지 않았나 생각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공부도 하셨나요? 네. 201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오, 그러면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업을 하셨어요? 실제로 개업을 해서 중개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뭐 회사도 병행하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네요. 분양팀에도 들어가서 분양도 해봤던 것 같아요. 분양이요? 네. 짧은 시기였긴 했지만. 분양 일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회에서 있다 보면 약간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너무 잘해서 조금 더 빨리 승진하는 사람, 아니면 업무적인 능력이나 효율이 뛰어나서 승진을 빨리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는 건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후자에 가까운 쪽인데,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지식도 당연히 기반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내가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들을 익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기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그 과정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개업도 하셨고,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군데 정도 가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러셀 TV에서 네. 병원장님이 나오셔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자산이 얼마에 물어보면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신기하다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자산은 이제 유동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 부자가 아닐 확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부동산을 가본 횟수의 부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사실 몇 번째요? 가본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을 가보는 것이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소장님, 어떤 실장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죠. 저는 대부분 투자할 때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거의 소장님 영향에 맡겨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심플하게 가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투자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약간 고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쉽게 그 판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자면 그분이 투자한 물건에 이거는 한 20억 정도 이하의 물건이고 아파트에 한정해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애정이 얼마나 있냐 이걸 조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이 사실 투자 물건에 많이 없는 게 저는 조금 더 고수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건 뭔가 본인만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유한 물건은 이제 정을 쏟고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물론 좋겠지만 제가 했던 대부분의 투자들은 2년 혹은 4년 안에 다 전부 매도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매도를 해야지만 내 손에 들어와야지만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특정한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이분은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해보지는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 네. 괜찮습니다. 실제로 10억 이하 물건인데 그 아파트죠. 대부분 아파트일 거예요. 아파트에 대해서 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물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그런 경험이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제가 지금 물건에 이제 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부동산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저는 성격이 막 엄청 활달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지 않아서 항상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들어가기가 되게 망설여졌거든요. 나 이렇게 입고 왔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차 레인데 나 레이 타고 왔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약간 그런 결핍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들어갈 때 저처럼 저의 옛날처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해줄 조언이 있나요? 근데 저도 아까 그 김천 땅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그 시간을 참았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간을 어쨌든 마주했기 때문에 더 다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 주셨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건 사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한 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경험에서 아마 반복된 경험에서 주는 안정감과 그런 익숙함이 그런 걸 많이 없애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팁은 있겠지만 그 하나의 팁으로 부동산 들어가는 게 쉽다면 사실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힘들지만 딱 한 가지가 필요하대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색하고 불편한 걸 계속 마주하면 사람 성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부동산에 자주 가다 보면 그 불편함을 계속 내가 마주하다 보면 직면하다 보면 내 스스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팁이 있다면? 팁이 있다면 그거죠. 나보다 더 초보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문가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저를 이제 막 갑자기 전문가처럼 그런 대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이제 같이 가서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이제 더 당당하게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이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더 빨리 내가 이걸 캐치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반대로 내가 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싫었다. 아니면은 부동산에 내가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이 부동산에 갈 때 약간 없어 보이면 안 된다든지 뭔가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행동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으신 소장님도 누군가의 엄마일 거고 누군가의 아빠일 거예요. 누군가의 삼촌일 거고 누군가의 이모일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모르는 걸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진실성,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